네,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기억하시죠? 분위기 워낙에 좋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움직임이 코스닥에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내내 보합을 보여줬었는데요. 0.18% 오늘 오르면서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49선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수준,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은 더욱 좋습니다. 오늘 662포인트, 610선을 거뜬하게 넘어서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0.69%대 상승한 662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할 것 같네요.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상황,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낮지만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22억 매도, 기관은 1,000억 이상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72억, 기관이 51억 각각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2.7% 넘게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7만 원대. 반면에 현대차가 2%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 같은 종목 대부분 약세, 반면에 SK텔레콤이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0.27% 강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코커가 1.8%까지 떨어지면서 107,6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내추럴 엔도텍이 5% 이상 오른 73,6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내일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모든 기대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147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영업이익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내일 아주 삼성전자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형 건설주들 오늘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7% 이상의 강세,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4,600원, 대림산업이 4% 이상, GS건설, 삼성물산도 오늘 3% 이상의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운주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번에 실적이 1분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는데요. 한진해운이 6% 이상의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흥하해운, 오늘 페노션 같은 종목들 대부분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5.8%대의 상승세, 지난주 금요일에도 거의 6% 가까운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선박 수주 소식이 지난 주말에 또 들리는 모습이고요. 남양주 쪽에 여러 가지 건설공사 수주가 있다는 소식에 오늘 역시 수주 소식이 2건이나 작용이 되면서 강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6,33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조선주 가운데 한진중공업을 탑픽으로 꼽는 증권사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존이 지난주 금요일에 분할로 첫 상장을 했습니다. 골프존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갔고요. 오늘도 곧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이틀째 상한가에 유입된 거죠. 68,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리됐는데 사업회사인 골프존이 이틀째 상한가. 골프존 유원홀딩스가 지주회사입니다. 첫날 지난주 금요일에 한가에 갔다가요. 오늘은 3%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성 LNS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 대부분 쉬어갑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틈을 타서 산성 LNS는 14% 이상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한 번 더 기록을 하다가 지난주에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반등 이어서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쪽으로 마스크팩이 원활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78,8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성 LNS 움직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3인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과 실적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와우넷 이효근 파트너, 1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역시나 실적 호전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코스닥의 상승 추세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시장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하고 어제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미국 시장 하락 우려감이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면서 정중동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은 실적과 재료가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가 좀 실리고 있는 건설업종이나 증권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사실 재료 특히 이제 호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세 시장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집중이 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증권이나 건설업종 그리고 IT 업종 그리고 그 내수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 등 시장 내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지만 그래도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인 재료,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시장에 그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거래가 좀 실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원명 부장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운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이슈라든지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44.70포인트 보합 부근 정도로 일단 예상 체결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은 하루 종일 강보합 수준에서 좀 머물렀던 그러한 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건설이나 해운 같은 낙폭 과대주들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금일은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 내내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지수는 사실은 조정을 받기는 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측면에 따라서 강보합 수준에서 현재 지수까지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이제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의 매수세의 부재가 금일 역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금주에 만기가 있죠. 만기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2포인트 쉬지 않고 그야말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어떻게 마감될 것 같나요? 네, 금일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 고가로서 동시고가에 좀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잡히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는 661.7선입니다. 약 662선 정도의 종가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별로의 변동성과 차별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 속에 수급 자체도 꾸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오늘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고가의 동시효과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반에서의 매도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매도 규모 자체를 점차 좀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내추럴엔도텍이라든지 콜마 B&H 등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고요. 그리고 이 밖에 피팅주 중에서는 성광밴드가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최근에 SM과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견조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어서 오늘 이런 종목들의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고요. 화장품주 앞서 삼성 LNS 좀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작은 혹은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욱더 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들 그리고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갔는데요. 코스피가 2050선 바로 아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0.69%가 상승을 하면서 662.59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시장이 아니지만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들 거의 다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에 좀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0.05% 오른 2046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0.63% 상승한 662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강하다라는 것 오늘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먼저 대형주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역시나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수를 거의 좌지우지한 하루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메이저 주체들의 매기가 좀 쏠리면서 삼성전자가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리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타 여러 이제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건설이라든지 최근에 오르지 못했던 해운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좀 강한 그러한 상승세를 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제 건설 업종이 올라갈 때 주택 경기와 관련된 현대산업이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개별적인 종목에만 좀 국한돼서 상승이 나왔었다면 금일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요인, 가장 큰 요인 자체는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지속적으로 좀 강한 그러한 모습세를 보였는데요. 과거에 이제 증권, 건설, 같은 옐로우칩으로 좀 분류가 됐었죠. 건설 역시 유동성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매기가 좀 몰린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역시나 이제 지난주부터 쭉 이어져 온 코스피 시장의 보합권 횡보세는 금일도 역시 좀 이어졌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만기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장중의 변동성은 있지만 종가 부근은 항상 보합 부근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들의 만기 페이오프를 봤을 때는 현재 지수 구간대에서 큰 급등락은 사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돋보였나요? 네, 일단 오늘장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 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약 100여 개 이상 조금 더 우세한 상황에서 끝을 냈습니다. 거의 고가 부근에서 좀 양호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내에서는 한 방향 쪽으로 모든 종목들이 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의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은 종가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상승하는 종목 수가 좀 많은 상황 속에 오늘 시오메디칼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사가요, 중국 의료기기 업체 쪽으로 심장 제세동기에 대한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중국을 발판으로 한 어떤 해외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서 오늘 급격한 거래량 수반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한 점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안내를 드려보겠고요. 또 한 가지 상한가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순당인데요. 오늘장 상한가와 함께 신고가를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막걸리가 사실 국내에서의 유행은 다소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태국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막걸리 수출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띠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역 자체도 점차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이 종목도 해외 수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됐다라는 안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SKC 코롱 PI의 경우에는 오늘장 6%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PI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상당히 좀 독과점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증설까지 현재 2016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PI 필름 쪽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의 앞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3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 전환되면서 5% 가까운 마이너스 흐름으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이 카지노 업체들의 경우에는 매월 실적을 좀 발표하게 되는데요. 3월 카지노 부분의 매출이 전년비 24%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반적으로 홀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좀 개선되지 못하는 흐름 속에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늘장 급격하게 하락 반전된 부분들 특징 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소폭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상해종합지수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네요. 상해종합지수 오늘 휴장입니다. 일본 증시 상황 알려주시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방향성 없는 혼조장 성장이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0.19% 하락한 19,397.9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점은 1%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 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지수 선물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밤 있을 미 증시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등 주요 지표 발표 및 공개 의사록 발표 등에 따른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증시는 방향성 없는 혼조세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시장에서의 휴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만큼 오늘 일본 증시의 강세 속에서 다른 여타 국가들의 휴장이 눈에 띄었던 만큼 오늘 일본 증시만 약 보합권의 장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청명절로는 상해종합지수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급등 양상을 나타났던 중국 증시 오늘은 휴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다소 좀 매도가 커졌는데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전체 수급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은 한 240억 정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이 앞서 언급드린 대로 1,000억 이상의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의 매도 흐름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프로그램으로 1,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관 매도 물량의 상당수는 좀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도 소폭의 매도 흐름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급등을 하기는 다소 힘든 그런 조건을 갖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 공이 좀 매수를 해준 업종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속해 있다 보니까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모였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으로 순매수가 좀 크게 잡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화학 쪽으로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음식료와 증권, 유통 쪽으로 순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종목별로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앞서 언급드린 대로 공이 외국인은 200억 이상, 기관은 300억 이상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주는 모습, 삼성전자 우선주에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기가 뻗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순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순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 주체별로 가장 공통적인 측면은 삼성전자와 건설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치고 건설주가 오른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반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 규모를 좀 줄였다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경우에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특히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바이넥스라든지 내추럴엔도텍 그리고 IG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상위에 중복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밖에 외국인은 컴투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약 65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좀 보였고요. 이 밖에 다음 카카오와 게임빌 등으로도 역시 게임주에도 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바이넥스 매수 흐름 좀 좋았고요. CJ E&M 그리고 산성 LNS, 리노공업과 내추럴엔도텍 등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게임과 헬스케어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는 헬스케어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매도 종목들 말씀드려보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타픽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역시 좀 3월 실적에 대한 실망
실망감이 좀 반영된 듯하고요. 56억 원어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액토즈소프트 그리고 삼성 LNS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골프존 유언홀딩스를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매도세에 좀 집중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동반해서 매도가 좀 발생을 했고요. 이 밖에 게임비리라든지 다음 카카오와 같은 일부 게임주들과 포털 사이트에 대한 매도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온이라든지 루트로닉 등으로도 매도세가 좀 발생한 점 특징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달러당 1,080원까지 내려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외환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원화 가치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0.7%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장 큰 원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였는데요. 금요일 날 이제 비농업의 쇼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환율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별다른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비농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이제 200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실제치가 100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예상치에 미달한 비농업 지표가 나오자마자 S&P 같은 경우에는 1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100틱이 무려 하락을 했습니다. S&P의 선물은 금요일 날 휴장인데 불구하고 저녁까지 개장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으로 S&P 1분봉 100틱의 급락,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같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나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일 원달러 환율 많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달러가 워낙 급작스럽게 하락을 한 것이고 달러 하락의 이유는 비농업 지표가 좋지 않았으니까 금리 인상이 미뤄지겠지 이런 심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84원 수준 종가인데 1,09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일단은 1,100원 정도 선에 밴드가 이제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 밴드는 이제 1,050원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쪽 밴드는 1,100원인데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급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1,090원 정도 선까지는 반등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략 세워야 할 차례입니다. 자, 코스피가 2046선에서 끝이 났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형주 시장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준 흐름 자체는 좀 좋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이어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수가 등락을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현재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가 올라왔던 이러한 상승 추세 자체는 흐트러진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코스피 200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코스피 지수와는 좀 맥을 달리 좀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21선과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은 21선과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있죠. 이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긴장을 하고 좀 장을 바라봐야 된다. 일단 이러한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이러한 시기 자체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방향이 좀 개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측면이라면 역시나 종목별로 아직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그러한 장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상승 트렌드는 유지를 하지만 종가 기준 21선이 붕괴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엑시트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도 필요합니다. 코스닥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60포인트 정말 빠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기술적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상승 추세 지속되고 있고 ADR 지표도 다시금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지수 흐름과는 달리 수급상의 변동성은 아직 좀 지속되고 있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과거처럼의 꾸준한 매수세를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닝 시즌 시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어닝 시즌 초입부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중반 이후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본격화할 때는 약간의 좀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반적으로 좀 나타났었는데요. 수급 자체의 꾸준함을 조금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탄력성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안내드리다시피 지금은 지수 싸움이기보다는 하루하루에 좀 종목별로 수익률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접근을 하실 때 1분기 실적 개선주나 2분기 조금 더 스토리를 쓸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의 압축 대응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은 약세로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지수 선물이 약보합권에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시가가 거의 고가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처럼 오늘 오전장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오전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선물시장이 259.35까지, 그러니까 상승 전환할 수 있는 258.80까지 좀 뚫어내는 모습이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방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작용을 시키면서 시장을 좀 약세권으로 다시 밀어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부터가 실질적인 4월 옵션 만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서 옵션 만기 영향권이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발생된 일이라 판단할 수 있겠고요. 변동성은 재차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만기를 앞두고 또 하방 포지션을 좀 진입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좀 생각이 들겠고요.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베이시스의 약세 속에서 프로그램도 금일 1,700억 이상 매도 출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258.80 상승 포인트를 전하는 기점을 도달해서 돌파를 했었지만 결국 종가상 지키지 못했고 그 구간에서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권이 258.80 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는 하방 포인트는 256까지 좀 열어두시고 다시 좀 숨고르기 구간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258.80선을 넘어서는 위치에서는 약간 상방 쪽 261까지 열릴 수는 있지만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 쪽에 좀 취하고 있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약간 방어적인 태세가 필요한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만기주 한 주 동안 매매 잘 하도록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운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도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 내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개 종목이 스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 EP가 10.5% 수익률, 키움증권이 오늘 후반에 올라서면서 11%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진이 6.8% 수익률, 자, 비아트론과 대원미디어가 각각 1.7%, 4.4% 수익률 기록 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 하우 소개해드리죠. SK증권 본사영업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경인양행이 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CJ헬로비전이 3%, 삼성전자 2.4%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마감 중계는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